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8세로 현재 요양원에서 요양자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1년 정도 지내게 되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요양원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을 것 같네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1년의 고민 끝에 요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제 삶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들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던 날 비를 쫄딱 맞고 추위에 떨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내왔어요. 그때부터 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던 건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에서 올라오는 술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일단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들을 부축한 다음 거실 소파에 앉히자마자 바로 마른 수건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아들의 얼굴과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어요.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진정부터 시켜야 할 것 같아 허겁지겁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가지고 아들에게 건네주었고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너무나도 괴로움과 슬픔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뱉은 말은 믿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어머니, 저 어떡하죠?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야 할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사소한 문제로 서로 상처되는 말들이 오고 가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어깨를 툭 밀친 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선미가 떨어졌는데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두려운 나머지 무작정 도망치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다시 가봐야 할까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평소에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급격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 많이 다투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아들의 말에 다시 힘차게 일어나 재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씀씀이가 컸던 며느리는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면서 어려워진 집안 사정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궁핍함을 견디기 힘들어 했어요. 그래도 이런 식의 결말을 지으면 아들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서둘러 그 현장을 다시 가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설득한 뒤 구조대와 경찰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었네요. 그렇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들과 함께 며느리가 떨어졌다는 현장에 도착했는데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흔적은 있었지만 며느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곳은 CCTV도 없는 곳이었고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며느리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아들과 함께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간신히 호흡만 붙어 있었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가 그러고도 선미 남편이야? 자네 사업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자네가 능력이 없어진 걸 가지고
왜 내 딸에게 분풀이를 한 거야?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알게. 당신은 좀 조용히 해. 서로 다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김서방 불렀으니까 주변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김서방,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네. 내 딸을 정말 일부러 그런 건가? 단순 사고였던 거지? 장인어른, 정말 실수였습니다. 제가 선미한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불만을 표하다가 서로 잠시 감정이 올라온 것뿐이었고 살짝 어깨를 밀쳤는데 장인어른도 어제 비가 많이 왔다는 걸 아시잖아요.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실수였어요. 그렇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는 해줄 수 있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인 걸 알면서 자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왜 떨어진 선미를 놔두고 도망친 겐가? 그 자리에서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보다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왜 도망쳤냔 말이야. 정말 내 딸이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실수였다며? 그럼 바로 잡았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차마 선미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사돈어른이 등을 돌림과 동시에 경찰분들이 아들을 연행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돈어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머리를 납작 숙인 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어른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네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며느리를 잠시 바라본 뒤 조사받고 있는 아들을 보려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어요. 도착하기 전까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말 실수였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며느리가 깨어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정말 아들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며느리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급하게 병원을 도착했지만 면회를 일절 받아주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꼭 봐야 할 것 같아 면회를 허락해 줄 때까지 병실 문 앞에 기다리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사돈 어른이 제가 밖에 있다는 걸 알려주었는지 며느리의 허락으로 조심스럽게 병실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고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몸은 괜찮아? 어디 불편한 곳은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그때 당시 일어난 일을 전부 알려줄 수 있겠니? 경찰 조사 내용 그대로예요. 뭘 기대하신 거예요? 설마 정말 그이가 실수였다는 말을 믿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동안 너희들 잘 지내왔었잖아. 인생 살다 보면 잠시 비겁거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지 않겠니? 저는 할 말 없어요. 그이한테 너무 실망을 했고 하지 말라는 말에도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저를 밀쳤다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정말 선민호를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야? 도대체 둘이 왜 싸운 거야? 사업이 망해서 그런 거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었고 천천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자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동업하자고 쫓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사기꾼 같아 침착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제 말은 무시한 채 동업하겠다며 뛰어들었다가 순식간에 모든 걸 말아먹었다고요. 그 일로 계속해서 다투게 된 거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어머님과 대화를 하려고 면회를 허락한 건 그래도 그동안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도 있어서 좋게 마무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은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홀로 계신 어머님 마음 이해하지만 저는 그이와 돌아서면 낭남인걸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알 수 없는 누군가 저를 구해줬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남편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두고 도망쳤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 말 전해드리고 싶어 면회 허락한 거예요. 제가 할 말은 끝났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 다시 병원에 찾아오지 마세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결국 며느리가 깨어나면서 아들이 저지른 행동들이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사고로 결론이 지어졌고 아들도 모든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의 형을 받게 되면서 며느리와의 이혼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된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엄마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얼굴을 보려 면회를 신청했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아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한 잘못들 때문에 차마 저와 마주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출소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어느 정도 메꾼 다음 늦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어 동네 분들 도움을 받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버는 돈은 전부 아들의 빚 갚는 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이 출소할 때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아들의 출소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잠이 잘 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출소 전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어요. 식당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음주운전 차량이 저를 늦게 발견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던 거였고 그로 인해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네요. 다음날 아들 얼굴을 보러 가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아들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병원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기간만 입원한 다음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제가 이사 간 것부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됐어요. 집에 가면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해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들은 집에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분명 올 거라고 생각돼 제가 일하던 식당에 전화를 해서 음식을 부탁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 편치 않은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대신 식당 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출소한 아들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웠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5년 만에 처음 얼굴 보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볼 정도로 많이 변해버린 모습에 보자마자 눈물이 흐르고 말았네요. 죄를 지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아픈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목발을 짚고 아들에게 천천히 다가가자 제 몸 상태를 살피더니 저를 부축해주면서 소파에 앉혀 주었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엄마가 태원이 너 출소 하루 전날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병원에 있었어. 그때 가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면회도 일절 거절하고 얼굴 보여주지 않아서 엄마가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과거의 일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살 날만 생각하자. 밥 차려줄 테니까 쉬고 있어라.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때 꼭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해요?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 아들이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안에 떨고 있는 저를 그때 경찰에 신고해서 연행되게 만들어요? 그러고도 제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얼굴 안 본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이제 대충 감이 오세요? 태원아, 나는 네 엄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면서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지내게 하고 싶진 않았어.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더 안 좋은 길로 방향을 잡아줄 수는 없는 거잖니. 바른 길로 안내를 해줘야 그게 진정 부모 아니겠어? 그리고 그때 당시 실수였다며. 그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거라 생각했었어. 하지만 태원이 네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없었단다. 엄마를 원망해도 되지만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왜 선미를 밀쳤는데요? 내가 돈 벌어오는 족족 흥청망청 써댔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절약하며 지내자고 얘기했던 거라고요. 동업한 건 제 잘못이지만 가정이 위태로워졌으면 함께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선미는 당장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나타냈고 결국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밀친 거라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미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을 망친 원인이 선미니까 그에 대한 벌을 내려줄 거라고요. 이 말 하려고 찾아왔어요. 솔직히 어머니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 편을 들어줬다면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게 숨겨주셨어야죠. 경찰에 넘길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아들은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분노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며느리와 연락을 안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었고 들은 소식은 이사를 가게 된 거 외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그리고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었죠.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시키며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아들의 분노에 불을 더 지피는 꼴이 되어버려 상당히 난감했었네요. 두 번의 실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5년 만에 출소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감된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노릇이고 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될 것 같아 쉬지 않고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전부 잊어버리고 저와 앞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보자며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더 이상 듣기 싫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네요. 출소하자마자 며느리를 찾아다녔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많이 변해버린 모습은 예전의 아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며느리를 보호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출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담당했던 경찰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저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담당 경찰은 며느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무언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 나갔고 저와의 대화는 아예 단절된 상태로 몇 달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늦은 저녁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선미를 찾고 있다는 걸 경찰에게 알렸냐고요. 힘들게 어디 살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제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알곤 벌써 선미 집에 경찰들이 싹 다 깔렸던데요. 거기에다 전담 경호원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도와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이혼까지 한 마당에 선미를 지켜주려 경찰에게 저를 고발해요? 그러고도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다 필요 없고 오늘부터 엄마와도 인연 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이 힘들고 괴롭다는데 남의 편만 들어주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래, 말 잘했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인연 끊어버리자. 네가 한 행동이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걸 왜 엄마 탓을 하는 건데? 네가 통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고 선미개가 그동안 힘들게 했다면 엄마한테 귀띔이라도 해주던가. 일찍 갈라서면 될 것을 네가 이런 상황을 자초해 놓고 5년 만에 나와선 엄마한테 선미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그냥 두고만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동안 너 출소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그동안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건데 그럼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너 탓인 거니? 책임지거라. 이 모든 거 너로 인해 발생된 건데 왜 계속 남의 탓을 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엄마랑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게 좋겠다. 결국 아들에게 참고 참았던 그동안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면서 저 또한 이성을 잃어버려 쉬지 않고 화를 내며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결국 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됐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일을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을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모르는 전화가 오길래 마음을 진정시키며 받아보니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손을 써준 덕에 큰 사고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만 마음 놓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라 제 아들이 지금도 제정신이 아닌지 물어보길래 아직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몸조심하라고 전달해 준 뒤 통화를 끝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엄마로서 자식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그것 또한 바로 잡아줘야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게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들과 막장까지 간다 해도 어떻게든 제가 아들의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늙기 전에 꼭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을 확인했는지 주위를 빙빙 돌며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던 경찰들 또한 아들에 대한 경계가 심각해진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한동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잘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미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텐데 전부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마음이 진정이 좀 된 거니? 이성을 되찾은 거야? 과거의 일이 어찌되었든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전혀 늦지 않았어. 잘 생각했다. 나는 태훈이 네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그게 두려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죄송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저녁에 유람선 여행을 가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바람도 좀 쐴 겸 머리를 식혀줘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갑자기 유람선을 타고 싶다며 저와 함께 가길 원했어요. 불편한 몸이었지만 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몸이 부서져서라도 아들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다음날 저녁 예약해뒀다는 유람선을 타기 위해 아들의 차에 몸을 실었고 꽤 먼 곳까지 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더니 차 문을 열며 저를 부축해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데리고 간 곳엔 나룻배 한 척이 놓여 있었네요. 뭔가 싶어 아들에게 유람선은 어디 가고 나룻배 한 척만 있냐고 물어보니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며 더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저를 나룻배에 앉혔고 배에 달린 모터에 시동을 켠 뒤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닷길을 꽤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곳에 어느 섬마을에 다다랐는데 배에서 내린 뒤 저를 업곤 어디론가 데려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들은 땀을 흘리며 도착한 곳은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문 앞에는 경로당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 건물 같았어요. 느낌이 좋지 않아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핸드폰은 왜 뺏어가는 건데? 너 설마 엄마를 지금 여기에 두고 가려는 거야? 이 험난한 곳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죠. 엄마 때문에 선미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쪽에 있는 경찰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그 집엔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 선미를 만날 수 있겠죠.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여보세요? 담당 경찰관님, 잘 지내셨어요? 저예요, 태연이. 제가 오늘 엄마를 섬에 데려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서둘러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주소는 문자로 찍어줄 테니 저를 막아 보시던지요. 지금 여기서 못들 하시는 거예요? 저기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여기 개인 사유지인 거 모르세요?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놈이 제 아들놈인데 이성을 잃어버려서 지금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하고 있어요. 뭘 쳐다봐? 괜히 끼어들었다가 불미스러운 일 당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시오. 꽤 깊은 곳까지 들어온 건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던 길 가라고. 내 말 안 들려? 아까부터 쫓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봐버렸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설마 자식이 부모를 놓고 가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준 부모를 이런 외딴 섬에 두고 가겠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 순간 아들은 배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저보다 선미와의 볼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급하게 상황을 설명한 뒤 아들을 잡아달라고 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부축해 주었고 이미 아들은 배를 타고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청년은 저를 부축해 준 뒤 밝은 곳으로 나온 다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한 남자가 급하게 달려와 저를 살피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경찰서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상황을 설명하며 저를 바꿔주었고 그렇게 선미가 머무는 곳에 있는 경찰들은 자리를 지킨 상태로 아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상황을 막았습니다. 경찰들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며 체포하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준 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청년과 그의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에서 다음 소식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어두운 저녁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청년의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는 순간 어두워지는 표정을 보곤 불길한 느낌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자 아들이 차를 몰면서 경찰들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결국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말았어요. 아들이 출소한 뒤로 계속해서 불안했던 일이 결국은 터지고 말았던 거죠. 청년의 아버님은 섬마을에 있는 뱃사람의 도움을 받아 저를 아들이 입원한 응급실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린 뒤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아들은 세상을 떠난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네요.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삭히지 못하고 끝내 복수를 하려다 자신이 되려 안 좋은 길을 걷게 되어버린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태원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애지중지 키웠었는데 엄마 대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니 너무 마음이 미어졌고 끝내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곁을 지키고 있던 청년은 알고 보니
폐경로당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 집을 그곳에 짓기 위해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겉모습을 봤을 때 노숙을 하는 줄 알았었는데 공사 문제로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였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아니겠냐며 청년의 아버님은 저 혼자 하기 힘든 장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마무리가 된 걸 알게 된 며느리가 장례식장을 찾아왔네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인사를 주고받으며 며느리는 자기가 태원이를 확실한 기준을 잡지 못하게 만든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더 이상 과거의 일은 기억하지 말라며 그렇게 며느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이 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면서 도움받을 곳도 없어 모든 걸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요양원에 몸담고 있는데 청년과 아버님이 자주 찾아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알고 보니 청년의 아버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둘이 의지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면서 격려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 날 저에게 요양원에서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청년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희 둘 사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어서 남은 인생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잊어버리고 싶어요. 아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갔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인생 자기가 결정한 거니 어쩌겠어요. 저도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과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픈 기억 털어버리고 삶의 여유를 찾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자신의 삶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 얽매여 끝까지 쫓아간다면 더욱더 안 좋은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의 씨앗을 키우는 것보다 앞으로 있을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제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뒤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